자, 이제 다항식의 연산, 고등수학상의 제일 첫 번째 단원이고, 이제 다항식의 연산을 좀 한번 잘 해야, 뒤에 부분에 또 인수분해랑 전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등수학 처음 시작하는 우리 이제 친구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교재는 센 수학을 하게 될 거고요. 먼저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대표 유형 들어가는 풀이가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념을 보면은 다항식에 대한 정리 방법과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덧셈에 대한 성질이 이렇게 쭉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다항식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뭐 어렵진 않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가, 자,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단항이 연결된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뭐 문자를 좀 보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2x의 세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3x 뭐 y제곱 있고 플러스 5라고 하는 식.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2x의 세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문자가 선생님 얘도 두 개가 있는데 다항식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곱하기 기호로 연결된 거는 하나의 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2x제곱이라는 어떤 단항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3xy제곱이라는 이러한 단항이 하나 더 있는 거고, 요 5라는 어떤 단항이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단항으로 이어져서 얘를 합쳐서 얘를 다항식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 몇 가지 뭐 이제 기호적인 것들과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x라는 문자의 위에 쪽에 있는 이 지수 부분을 x의 차수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쪽에 보이는 이 2가 보이나요? 자, 2는 x세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만약에 문자를 y에 대한 중심으로 봤을 때는 y에 대한 2차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x, y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를 앞에 쪽에 같이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5라는 단항 자체는, 자, 특별하게 상수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단은 다항식이라는 어떤 문자가 나왔을 때 이 다항식이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좀 중요한 거겠지, 정리하느냐가. 그래서 이제 다항식의 정리하는 방법인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 맨 앞에 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항식의 정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 뭐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름차순 정리라는 게 있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가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문자가 있겠죠.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방법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고, 그리고 오름차순 정리는 반대입니다. 한 문자를 기준점으로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올라갈 때 이걸 오름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예시를 들어보자고, 우리. 뭐 좀 복잡한 걸 쓰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면 좀 헷갈리니까 5x의 세제곱 y 하나 있고, 뭐 여기 마이너스 3x 하고 y 제곱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 2x 제곱 y 4제곱 이런 거 쓰고, 뭐 뒤쪽에 그냥 마이너스 6 이런 거 하나 써볼까요? 자, 뭐 아주 복잡하진 않지. 그럼 이제 요거를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다 정리해 보자고요. 좀 바꿔놓고, 이제 첫 번째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자, 문자가 두 개 이상 이렇게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거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 우리가 x를 좀 좋아하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x가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x가 세제곱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뭐 y 4제곱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자, x의 제곱 그리고 x 그리고 x가 없는 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 써줄 건데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x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보통 5y x 세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y 4제곱 x 제곱 x를 중심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 x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 써주면 얘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죠. 자, 그럼 이거를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도 할 수 있겠지. 선생님 x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뭐 이거를 x, y다 뭐 이런 건 없으니까 y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y가 뭐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y가 여기 4제곱 보이고 그럼 제곱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얘는 뭐 없네. 얘는 똑같이 없어. 그지? 그럼 그래 놓고 여기다 써볼까? 자, 먼저 4제곱 있는 거 먼저 쓰면 2x 제곱 y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y 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더하기 5x 세제곱 y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을 적어주면 이게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름차순 정리를 한번 써봐야 되겠네. 뭐 좀 그렇지만 써봐야지 뭐. 반대로 적어주는 거죠. 오름차순 정리. 먼저 x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야. 빨리 적을게요. 반대로 써줍니다. 자, 위에 쪽에 내림차순 정리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해를 돕고자 쓰는 거지 한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름차순 정리도 하고 내림차순 정리도 하고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그지? 뭐 y도 같이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2x의 제곱 y의 4제곱 어머? 이거 아니네. 선생님이 똑같은 거 썼네요. 자, 지우고 주자고.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6은 뭐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5 왜 이러지 자꾸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한번 적어보자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급해지네. 자, 마이너스 6 쓰고 더하기 5x 세제곱 y 마이너스 3x y 제곱 더하기 2x 제곱 y 4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게 오름차순 정리인 거야.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름차순 정리하고 내림차순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위에 쪽으로 보면은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이제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부분부터 했던 거니까 그냥 업고만 가자고. 생각만 하자. 이게 어떤 다항식을 할 때는 당연히 동류항끼리,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문자로 정리된 거로 이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고 뺄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마찬가지로 동류항을 모아서 각 항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x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런 문제들은 지금 사실상 이게 동류항이 아닌 거죠. 왜냐면 선생님 둘 다 xy가 있으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x가 3번 곱해져 있는 모양이고 얘는 x가 1번 곱해져 있고 y도 달라요. 이런 건 이제 동류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문자 자체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얘를 동류항이라고 하고 그때는 개수 자체를 더하고 빼고 해서 계산을 하겠죠. 이거 이따가 대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보면은 중학교 때 이미 연습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크게 우리가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덧셈에 대한 성질은 뭐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나와 있고 이 과정도 문자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교함,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분배 법칙을 그냥 일일이 전개하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어떤 문자가 있는데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지우고
일단 어떤 문자가 있을 때 뭐 a 더하기 b하고 x 더하기 y를 곱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곱하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에 걸 먼저 곱하고 뒤에 거를 곱해지고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요 전개하는 과정, 요게 제일 핵심이죠. 따라서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AX를 먼저 써주고 AY를 써주고 BX를 써주고 BY를 써주는 걸 얘를 전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기본이죠. 사실 전개하는 거에서는. 근데 이건 알겠어. 이건 알겠는데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워놓고 좀 전개하는 게 좀 빠르고 편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쪽에서 5번부터 나오는 게 실제로 이제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죠? 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사실은 다항식에 요 계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얘네들이 이제 문제 푸는데 이제 어렵지 않게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럼 먼저 곱셈 공식을 외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이 A와 B라는 문자가 있는데 뭐 1번을 보고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A, B라는 문자가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외우는 방법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라고 외웁니다. 뭐 이제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어떻게 뭐 이거 그냥 뭐 A 플러스 B 제곱이야? 그럼 얘를 제곱하고 그냥 뭐 얘가 제곱되네? 라고 쓰고 요 가운데 거를 쓰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있었겠죠? 그죠? 뭐 그렇지 않았나? 근데 이제 자, 뭐 이 부분에서 이 문자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렇게 외우면 얘가 좀 어려워. 자,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A와 B라고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문자는 그냥 너네한테 외우도록 하려고 A, B가 나와 있는 것 뿐이라고.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앞에 쪽하고 뒤에 쪽이 그죠?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는 하나의 덩어리야. 즉 단항을 봐야 되는 거죠. 단항. 이 앞에 쪽에 있는 단항과 뒤에 쪽에 있는 단항의 두 개의 덩어리의 제곱이야. 라고 봐주셔야 되고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얘가 더 어렵다고. 외울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확률 통계를 배우고 이러면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선택하는 선택 과정이라고 외워주는 게 좀 좋아요. 선택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가 총 두 번에 걸쳐서 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덩어리 앞에 있는 단항과 뒤에 있는 단항을 두 번에 걸쳐서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외우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 선택하니까 네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두 번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2를 생각을 하고 앞에 단항과 뒤에 단항을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항을 또 두 번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외워주는 과정이 두 번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외워주고 보면 아래 것들도 전부 다 이해가 갑니다. 얘가 출발점이에요. 얘가 출발점. 선생님 이거 뭐 너무 잘 알고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건데 아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출발점이니까 잘 보자고. 그러면 이게 뭐 아무리 문자가 어렵더라도 뭐 이게 뭐 할만해. 자 봐봐. 여기 뭐 이렇게 빼기로 연결되고 뭐 여기가 2x 뭐 y z의 제곱에 이러고 제곱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지? 뭐 이거 할만하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앞에 쪽에 얘는 다항이 아니라 단항이라고. 단항. 그리고 뒤에 쪽도 이렇게 보면 얘도 단항이라고. 단항. 물론 이 마이너스 부분은 얘 거고 그죠? 그럼 얘를 총 두 번 선택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제곱하니까 자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써볼게요.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빼기 2는 사실상 이제 같이 외워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두 번 선택하는데 3xy 세제곱을 한 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2xyz 제곱을 한 번 선택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z 제곱이 두 번 선택됐어. 이렇게 외우면
자, 이제 계산만 남았죠? 3의 제곱 9에 x제곱에 y 6제곱에 자, 마이너스 자, 이제 뭐 상수항만 개수만 볼까요? 마이너스 2, 3, 4 하면 12, 그 다음에 x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x제곱, y가 몇 개 있어? 4개 있네. y 4제곱, z 제곱 이렇게 써주고 제곱을 하니까 4의 x제곱에 y제곱에 z의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두 번 하는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얘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외운 친구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문자가 조금 바뀌거나 이러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얘를 토대로 한번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얘가 1번이었고 자, 2번 내용은 뭘까 봤더니 a-b의 제곱이야. 아, 이거는 앞에 거를 두 번 선택하고 a를 한번 마이너스 b를 선택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의 제곱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두 번 하고 그죠? 얘를 두 번 하고 두 번 얘랑 곱해서 연결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예시는 위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하고 자, 3번에서도 사실상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너네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공식인데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외워주는지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랑 생각을 해보자. 앞에 쪽에 단항이 있는데 뒤에 쪽에도 단항이 있어. 근데 똑같은 단항이 있고 똑같은 단항이 있는데 부호만 반대더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앞에 있는 단항을 제곱해주고 뒤에 있는 단항을 제곱해서 빼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뭐 어렵지 않다고. 뭐 a 더하기 2b에 마이너스 c가 있고 a 더하기 2b에 플러스 c가 있어. 이게 이제 사실은 중등 과정에선 치환을 이용해서 이용을 했지만 이제 우리 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선생님이 단항이라는 개념과 덩어리의 개념을 봤는데 물론 얘는 단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 덩어리를 보세요. a 더하기 2b하고 a 더하기 2b가 똑같은 게 써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와 c가 동일한 게 써져 있는데 자, 그런데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덩어리를 제곱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덩어리를 제곱해서 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4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얘를 이제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뭐 a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뭐 b로 정리하든 c로 정리하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게 3번까지가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외워줬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선생님 4번, 5번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뭐 전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해서 가운데 끼가 묶이고 a, b가 곱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는 이제 전개를 하자라는 거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할 때 좀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개하면 돼요. 이런 건 이제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겠지. 자, 이제 우리가 5번 내용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내용을 조금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전부 다 지우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5번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 과정이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부터니까 얘를 이제 잘 봐야지. 한번 외워보자고. 네, 똑같습니다. 외우는 과정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5번 내용을 보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뭐 앞에 a 더하기 b의 덩어리가 있고 c의 제곱. 근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외우지 않고 이 정도는 보는데 총 두 번의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봅시다. a를 두 번 선택해. b를 두 번 선택하고 c를 두 번 선택하자 이거야. 그러면 두 번씩 다 선택했으니까 이제 한 번씩 선택하는 과정이 남은 거겠지? 그러면 두 번 선택할 건데 a를 한 번, b를 한 번, b를 한 번, c를 한 번, c를 한 번, a를 한 번. 자, 이렇게 외워주면 뭐 얘는 문제 없고 그냥 할 수 있겠지. 예시도 한번 들어보자고 얘도. 좀 복잡하게 써볼까?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뭐 z의 제곱의 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두 번씩 선택을 합니다. 근데 부호는 이 앞에 있는 단항에서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2y가 아니라 마이너스 2y거든? 근데 마이너스 부호는 어쨌든 제곱하면 양수니까 두 번씩 선택할 때는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즉 9x의 제곱 나오면 얘는 그냥 2y 제곱을 써주면 되고 4y 제곱 z제곱을 두 번 선택하면 z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씩 선택한 과정이고 이제 각각을 한 번씩 선택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원리는 상수항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랑 곱해질 거고 얘랑 상수항이 또 곱할 거고 이런 식으로 봐주면서 차분히 한번 봅시다. 2, 3, 6 빼기 2 마이너스 12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자를 확인해요. x 하나 있고 y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먼저 써주고 y, z제곱 써주고 이해가죠? 또 마찬가지로 2, 3, 6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없네요. 6, x, z 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문자가 복잡하더라도 덩어리째 외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간다는 거지. 자, 이제 3 세제곱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러면 선생님 몇 번 선택한다고? 3번 선택하는 과정이죠. 3번. 그럼 3번은 어떻게 선택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3번을 전부 다 선택해. a와 b라는 두 개의 단항을 3번 선택하는 과정은 각각을 3번씩 선택해. 이게 있을 거고 3번 선택하는 거는 2번 선택하고 1번 선택하는 과정이 있으니 a를 2번 하고 b를 1번 하거나 또 반대가 되겠죠. b를 2번 하고 a를 1번 하거나 이렇게 봐주면 얘가 이해가 갈 거라는 거지. 자, 좀 지우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a를 3번에 a 세제곱 그지?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a에 대한 내림차순을 보는 거예요. a를 2번 하고 b를 1번에 그러면 3번 총 선택하는데 a를 2번 하고 b를 1번에 그리고 b를 2번 하고 a를 1번만 해. 그 다음에 b를 3번 선택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곱셈 공식에 변형이 나오는데 그때 활용이 되는 것 중에 요 앞에 있는 두 개가 공통된 항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를 하듯이 공통된 부분 3ab를 묶어주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이런 형태꼴이 나오고요. 선생님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굳이 외우자고 하진 않는데 따라서 여기 따라 들어오는 건 요거 정도는 모양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그죠? 얘를 이항을 했다고 보는 거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는 이렇게 변형대식까지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요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가운데 것도 요 밑에 쪽에 써준 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얘는 좀 같이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예시를 들기 전에 하나 더 써볼게요. a-b의 세제곱이 있죠? 자, 총 3번 선택하자고 했죠, 선생님이? 3번 선택을 해. a를 3번 선택해. a를 2번 하고 b를 1번 할 건데 b가 마이너스 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3a 제곱 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1번만 하고 b를 2번 선택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3a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3번 선택하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쪽 요쪽 부분에 공통 부분을 묶어주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식과 마찬가지로 같이 외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 관련된 건 좀 외울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형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됩니다. 얘만 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문자가 복잡하더라도 뭐 괜찮아요. 마이너스 뭐 2y
z제곱의 세제곱.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자. 그럼 선생님, 얘는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뭐, 사실상, 이 위에 거 아래 거는 의미가 없어요. 세 번 선택하는 거니까 이제 부호만 그냥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상 아래로 봐도 되지만, 그냥 뭐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면은 요거나 뭐 그 똑같은 얘기니까, 봅시다. 3x제곱을 세 번 선택해요. 그럼 선생님 안 설명해도 될까? 뭐 그러지 말고 쓸까? 3x제곱을 세 번 선택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선택하고 얘를 한 번 선택해요. 그러면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먼저 써주고 곱하기 3x제곱을 두 번 선택하고 얘를 한 번만 선택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3에 3x제곱을 한 번 선택하고 2yz제곱을 두 번 선택하는데 사실 이게 마이너스 보고 있는데 선생님 생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z의 제곱을 세 번 선택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좀 길어졌는데 자, 세 번 선택했으니까 27x 세제곱 나오고 개수를 봐요. 3, 3은 9, 2, 9, 18, 마이너스 54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54, x 4제곱, y, z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제곱하니까 4 하고 9, 36 나오네요. 36, x, 아이고 36인데 다시 써. 36, x 제곱, y 제곱, z 4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 y 세제곱, z의 6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를 좀 암산으로 하는 건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복잡한 식도 결국은 이제 지수에서 세 번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 할 때 3을 먼저 세제곱하고 x제곱을 세 번 세제곱하고 해서 계산을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거 써놓고 보니까 틀렸구나. 자, 찾았어. 6제곱이죠. 6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9하고 3,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27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54를 어떻게 먼저 써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x 보고 y 보고 z 보고 이렇게 잘게 자르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것도 조금 지우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깁니다. 길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덤벙덤벙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도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7번 내용은 사실상 곱셈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너네한테 보여주지만 얘는 어디에서 많이 중요하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갔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7번 공식은. 잘 봅시다.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자, 결과를 보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야 라는 공식이 있는데 얘도 이제 덩어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실제로 보면 여기 a가 보이죠? 요 당이 요게 제곱된 애가 여기 있어요. 제곱. 얘가 제곱. 두 번 선택된 애. 그 다음 b가 제곱된 애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이 이 두 개가 곱하기 있는 형태꼴이 여기 있는데 부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죠? 부호가 달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세제곱하고 세 번 선택하고 얘를 세 번 선택한 걸 답을 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a-b에 똑같이 생겼어. 선생님이 왜 부호를 보자고 했냐면 동일하게 생긴 애가 있어서 그래. 자, 그러면 동일하게 생겼을 때 부호가 자, 다시 봐봐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만 다르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를 세 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세 번 선택한 애를 써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써지는 걸 보면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모양을 꼴을 딱 잘 봐야 돼. 봐봐. 2x에 뭐 더하기 y가 있어. y제곱이 있어. 근데 여기를 딱 봤더니 4x 제곱도 있고, 그죠? 마이너스 4x y 제곱도 있고, y 4제곱도 있더라는 거야. 그럼 딱 눈치를 봤더니 항이 어떻게 돼 있어? 두 개 더하기로 돼 있는데, 그지? 근데 얘를 두 번 선택하네? 두 개를 곱하네? 얘를 제곱하네가 여기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더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8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6제곱을 해주는데 요 모양이 딱 세팅이 되잖아? 그럼 그냥 요걸 뭐 곱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것만 그대로 3번, 얘만 그대로 3번이야.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8번하고 9번도 외우고서 가자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외우면 좋긴 한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나중에 뭐 3개짜리는 그냥 2개를 곱한 다음에 곱해서 가도 되니까 얘는 나오면 활용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근데 실제로 요게 3차 다항식에 뭐 이제 그 근과 계수 관계에서도 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몰라도 얘는 문제를 푸는데 충분히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바로 9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 건데 내용 길어요. 그죠? 힘듭니다 지금. 9번을 보면 a제곱에 더하기 ab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져 있고 a제곱에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얘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잘 보면은 얘도 이제 모양을 잘 봐야 돼. 3개 곱하기 3개로 되어 있는데 부호를 보시면 여기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와 있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지. 얘가 동일하게 생겼어. 동일하게 생겼어. 이상하네, 그지? 그런 다음에 얘가 루트를 씌우고 얘도 루트를 씌운 애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야. 딱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a 4제곱 a제곱 b제곱 b의 4제곱이 되는 건데 요 계산하는 거는 그냥 얘가 모양을 확인한 다음에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다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형태꼴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뒤에 쪽에 문제가 나오는 걸 봅시다. 사실상 이제 9번, 10번은 이 다항식에서만 좀 거의 활용이 되는데 10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뒤에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뭐 고등수학 하라든지 수원, 수투 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든지 이때 요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까지 고등수학 할 때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까지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중요한데 요 밑에 이 공식은 이 단원 안에서는 시험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잘 안 외우고 뭐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요게 뭐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뭐 삼각형 변의 길이 뭐 변 나온다든지 이쪽이랑 좀 응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공식을 그래도 이거 시험 보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자, 10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번이 얘도 이제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 있는 기준점이 되는 얘를 이제 기억을 해놔야지 뒤에 쪽이 문제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단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이상한데? 근데 얘가 제곱이 되고 한 번씩 선택이 된 애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가 3번, 얘가 3번, 얘가 3번, 그리고 한 번씩 선택한 애, 한 번 선택한 애를 빼주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얘도 모양을 잘 봐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3개의 항이 되어 있는 애가 얘가 있는데 얘가 제곱, 한 번 곱해져 있으면 세제곱 나오는 모양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쪽에 곱셈공식 변형 쪽에서 10번 내용이 좀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0번하고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굉장히 열심히 적어준 내용이, 그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다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앞에 쪽에 외워줬던 거에서 요 부분이 이제 거꾸로 이항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번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자라고 앞에 쪽에 적어줬고요. 3번은 이제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10번하고 연결되는 거는 요 내용이죠, 요 내용. 4번 내용인데 얘를 한번 짚고 가볼게요. 여기 밑에 쪽에 보면은 4번의 팁에서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얘를 선생님도 한번 적어 볼게요. 그죠? 니네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10번에서 외운 공식 중에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곱하기로 되어 있는 애가 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요 꼴이 있는데 얘가요 요러한 형태 꼴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로 이렇게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보면 자 묶는 과정 한번 볼게요. 2분의 1로 묶어주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2a 제곱이 있어야 되고 2b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2c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짝꿍을 열심히 찾아가는데 그대로 놔두고 a제곱을 두 개를 조각으로 나눠요. a제곱 더하기 a제곱으로.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쓰고 필요한 애 씁니다. b제곱. 그럼 b제곱도 두 조각으로 쪼개졌죠. 그럼 b제곱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럼 b제곱 더하기 b제곱 원래대로 돌아가고 마이너스 2bc 써주고 c제곱도 두 조각으로 쪼개고 자 아까 전에 남았던 a제곱까지 써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앞에 거를 어떻게 보는 거야? 뭐 보면 이제 대충 눈치챘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만 보면 얘가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완전 제곱식 형태 꼴이 된다는 사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워주는 게 좀 맞죠?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원리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로 만약에 연결된 거 있죠? 더하기로 연결된 거. 그럼 이제 뭐의 부호만 바뀌는 거냐면 이쪽 앞에 쪽에 있는 요 부호만 이제 사실상 조금 바뀌는 거니까 여기 부호만 바뀐 거죠. 여기 부호만, 여기만. 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눈치채야 돼. 2분의 1에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선생님이 다항식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곱셈 공식 관련된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와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서 다항식의 나눗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